인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 성일광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리비아의 그 항구 도시 데르나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데르나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네,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리비아 동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죠. 네. 그래서 지중해가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데르나 지역 그 위쪽에 있는 산맥에서 물이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또 내려오면서 사실상 하류로 내려오면서 바닥 근처에 있는 마을이 휩쓸은 거죠. 그러면서 댐이 또 뭐 붕괴돼서 그래서 이제 마을이 홍수에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네. 데르나 지역의 모습입니다. 거의 물에 이제 다 잠겨 있고 이 도시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산에서 이렇게 물이 이제 홍수가 휩쓸려 내려오면서 다 잠겨버린 거군요. 그렇죠. 바닥까지 이어. 거기다가 댐이 있었는데 댐을 지금 리비아는 내전이 한 뭐 10몇 년 전 내전을 겪고 있어서 네네. 댐을 제대로 정비를 못했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댐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다 붕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댐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지중해 쪽에 인접한 도시 데르나이고요. 그 위에 댐이 저희가 이제 그 지도의 그래픽에는 평지로 보이지만 저기 이제 산지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곳인데 그렇죠. 거기에 아부 만수르 댐이 1차 붕괴되고 그다음에 와디 데르나 댐이 그러니까 댐 두 개가 그냥 그 삽시간에 붕괴된 거군요. 그렇죠. 첫 번째 더 높은 데 지역에는 아무 만수르 댐에 붕괴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엄청난 물이 내려오면서 두 번째 댐을 이제 휩쓸게 됨으로써 네. 결국 제일 낮은 지역에 있는 데르나 도시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이게 뭐 삽시간에 그냥 그 온 도시가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물에 완전히 잠긴 그 모습이고 이 위성 사진, 그러니까 홍수 전하고 홍수 이후의 그 사진들 그걸 보면서 얼마나 피해가 심각했는지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사진들인데요. 홍수 전과 홍수 후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수에는 도시가 뭐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합니까? 현재 상황은 사실 이제 구조대가 빨리 들어가서 생존자를 구조하거나 아니면 좀 피해를 사망하신 분들의 이제 시신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도로도 없어지고요. 아직 물도 많이 빠지지 않아서 사실상 접근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대단히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순위성 전염병도 돌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신을 지금 제대로 수습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뭐 병원에서 뭐 워낙 많은 사람이 갑자기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시신을 전부 다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힘든 또 병원에서 또 그 많은 시신을 수용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인구의 뭐 5분의 1, 또 지금 실종자가 10,0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인명피해 그 희생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보통 데르나가 한 10만에서 전체 인구가 10만에서 12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으로는 2만 명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원인을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기후 변화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지중해 지역에 이런 허리케인 같은 것을 이제 메디케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뭐 가끔씩 이런 허리케인이 생기긴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도 많은 태풍을 겪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다 해수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네. 이런 이제 허리케인 폭풍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단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갑자기 그리스 남쪽에서 생겼던 이 다니엘이라는 폭풍이 결국 리비아 북부를 덮치면서 이런 이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까 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태풍의 이름이 다니엘이고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 그러니까 그 이 데르나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서부터 이제 그 폭풍이 이렇게 온 거군요. 저쪽 그 예, 그리스 남쪽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그쪽에서 태풍이 다니엘이 내려오면서 이 지역에 엄청난 양의 그 비를 뿌렸고 네, 네. 원래 리비아는 여기가 이제 사막 지역이라서 네. 9월 강수량이 원래는 1.5mm밖에 안 되는 곳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산악 지역은 아시겠지만 우기가 거의 겨울이거든요. 네. 12월, 1월, 2월.
근데 지금 사실 우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비가 이제 태풍이 와서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네. 사실상 이제 저렇게 많은 양의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댐 수위도 상당히 낮아졌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루에 400mm가 쏟아졌다면서요. 원래 비가 안 오던 사막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400m면 이제 또 와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사막 지역의 강을 뜻하는데요. 와디가요? 예, 아. 강을 뜻하는데 비가 오면 이제 여기에 물이 자주 강이 되는 것이고 네.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막 지역의 그 와디인데 네. 갑자기 이제 400mm 이상이 이제 하루에 오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죠. 예. 그러니까 댐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뭐 여기에 물이 넘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던 그런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런 큰 그리고 아주 수분을 많이 가진 태풍이 이렇게 리비아를 덮칠 것은 사실 어렵죠. 상상하기가요. 네. 그 강수량에 대충 맞춰서 이제 댐이라는 게 설계되는 곳인데 네네. 뭐 이렇게 그 1.5mm 내리던 곳에 하루에 400mm가 내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상 이 다니엘이라는 이 태풍이 리비아 쪽으로 올 것으로 기상 예측은 사실상 할 수 있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부 쪽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지금 리비아 북부 도시를 강타할 것이다. 그럼 네. 주민들을 빨리 대피하십시오라는 이런 이제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네. 아시다시피 리비아는 지금 내전 상황이라 이런 기상 예보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리비아 정부가 사실상 지금 동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동부에 있는 이제 정부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트리폴리에 또 정부가 따로 있는데 정부가 나눠져 있어도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내전을 겪고 있어서 기상 예측, 기상 예보, 그다음에 국민 대피 이런 전혀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네.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사고가 난 데르나 지역이 국민군 즉 리비아 동부 쪽에 있는 지역이고 서쪽의 트리폴리에는 지금 GNA라고 또 통합 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트리폴리가 원래 수도죠, 그러니까. 예, 원래 수도고요. 예, 사실상 국민군은 어떻게 보면 반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리폴리는 이제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지지를 하고 있는 정부고요. 네. 국민군은 유엔의 지지는 안 받지만 또 국민군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내전이 아직도 종식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2011년에 이른바 아랍의 때 이제 카다피 정권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내전이 계속되고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한 12년, 23년이니까요. 계속해서 내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2015년에 동서 정부가 이제 합의를 해서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합의를 했지만 예, 예. 합의를 하고 나서 바로 또 합의가 깨지고 예. 그렇게 되면서 여전히 지금 동서 정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네. 리비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리비아는 원래 이제 왕정 국가였죠. 왕정 국가인데 1969년 우리가 잘 아는 모하마르 가다피라는 이제 장교가 군 출신 장교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왕정이 깨어지고요. 이제 혁명 국가가 됐습니다. 혁명 국가가 되고 나서 가다피는 이제 독재 체제를 사실상 구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가다피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선생님 저기도 대련합니까? 죄송한데. 저기도 지금 대련합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화면상으로. 네. 예. 원래 좀 녹지가 있고 그래도 리비아에선 사막지대지만 좀 녹지가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곳이라면서요, 저희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헤렌 쪽에 가까운 쪽에는 그런 이렇게 농작물을 가꿀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밭이나 논이나 모든 것이 지금 다 휩쓸려 내려가서 예. 이제 물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래 뭐가 있었는지도 지금 이 화면으로 봤을 때 판국. 예. 이전 사진을 보셔야 네. 그 장소에 뭐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말씀하시던 것 계속. 예, 그래서 카다피가 이제 69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가 사실상 2011년 중동 지역 전체 아랍의 봄이라 그래서 네. 반정부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리비아에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반군과 정부군이 싸우게 되면서 결국 2011년 말쯤 돼서 이제 모하마르 가다피가 반군에 체포돼서 결국 사망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양측 즉 동부와 서부가 나눠지면서 두 개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리비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네. 구조적인 문제는 리비아라는 국가는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부족들이 있고요. 네네. 오히려 그 국가 정체성보다는 부족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 내가 어느 부족 소속인가. 내가 리비아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부족 소속인가 그리고 내가 어느 민병대 소속인가. 수많은 민병대가 있습니다. 20만 명이나 넘는 민병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병대는 동부를 지원하고 있고 네. 어떤 민병대는 저기 리비아 통합정부 서쪽에는 트리폴리를 지원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양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혀 지금 통합정부를 구성하기에 상당히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데르나 지역이 그 전에 그 IS가 점령하기도 했었던 곳이라고. 네, 데르나 지역이 주로 이제 이슬람주의자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고요. 데르나뿐만 아니라 리비아 남쪽 지역에도 상당히 IS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공습, 그다음에 하프타르 동쪽에 있는 군벌이 대대적으로 이제 IS 퇴치 작전을 벌이면서 최근에는 많이 IS를 퇴치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리비아에서 이제 그 서쪽으로 조금 가면 이제 모로코가 이번에 이제 강진이 있었던 이 두 지역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큰 자연재해를 겪고 이제 거기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제 피해가 커졌다라는 이제 그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모로코 강진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로코 강진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저기도 이제 특히 이제 산악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또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가 유실되고 이러면 또 구조대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구조대를 이제 직접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여유치 않아서 네. 구조 상황에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 지도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십시오. 네, 이제 그 아래쪽이 이 아프리카이고